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임차인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에서 반출하여 하며, 당연하겠죠? 그리고 임대인에게 열세, 기타 임대인 소유 재산과 이탁물을 반환한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 정보를 명도하여야 된다. 당연히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되면 당연히 명도 조건이 따라붙는 개념이고, 이 명도가 됐을 때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같이 동시 이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써 있잖아요. 자,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의 명도 시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해 온상복구한다. 그때 온상복구 배우셨죠? 온상복구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지금 비어있는 바닥이든 천장이든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이 가구점에서 온상복구를 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해야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 이 상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을 때는 그 온상복구 비용이 아마 전용 한 200평 이상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 특약을 추가로 협의한 부분인데, 단 명도시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과 협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온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하면서 가로 열고, 천정, 바닥, 마감 정도는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내가 쓸게 하면 그거는 이제 온상복구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개념으로 넘긴다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빨간색 두 줄을 집어넣는데 실제 우리 중개사님이 계약을 할 때 사실 두 줄 추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좀 집어넣어 주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조는 크게 안 중요하고 4조 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면적에 대한 용도 변경.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 시설인데 그전에는 단순하게 근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시설도 우리가 아예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 근생에서 일종 근생에서 안 되고 용도 변경을 판매 시설로 이제 우리 올라가는 개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5천만 원 비용은 들어온 임차인이 책임진다라는 부분이고, 그 대신 임대인은 영업 허가 용도 변경하는데 이제 적극 협조한다라는 조항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인테리어 기간 공사 선진행할 경우에 조건이 있겠죠. 보증금은 반드시 집어넣고 보증에 들어왔을 때 이제 키를 분출하시고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간다. 단 렌트프리가 아까 3개월이었으면 그 렌트프리 3개월은 인테리어 시작하는 잔금 납부 날 기준에서 3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계약서 날짜는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특약 부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이제 특약을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시고 두부 작성해서 각각 나누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부 작성하겠네요. 우리 중개사무실 이제 계약 건이니까. 그래서 임대인 한 부, 임차인 한 부,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 여러분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죠. 보관하시고, 이 계약서에다가 또 뭘 해야 되죠? 우리 중개사 의무사항이 뭐죠?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역시 3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지만,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한 방 한 장짜리 계약서든 아니면 이렇게 여러 장 계약서든 어쨌든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고 확인 설명서는 항상 첨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우리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다가 별첨을 하실 부분들이, 우리 중개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처음에 입점할 당시에 이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당시 초창기 때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닥도 아무것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죠.
이 상태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임대차가 만기됐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임차인이 원상을 해놓고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고 이거를 계약서 뒤에다가 항상 프린트하셔서 별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영업하는 상태는 이렇게 바꾸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특이하게 했다시피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다 뜯는다는 건 사실 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다가 이 천정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차피 바닥이나 천장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하시면 계약을 하는데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 오늘 또 교육 내용에 있지만 우리 중개사분들이 결국은 계약서를 쓰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중개보수나 용역 컨설팅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서로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보수 약정사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컨설팅으로 좀 많이 하는데 컨설팅 용역 수수료 약정서를 이제 작성해서 얼마를 주겠다 미리 확정을 지어놓고 계약서 쓰는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계약 도장 다 찍어놓고 그때 가서 중개보수 몇 프로 달라고 하면 서로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이렇게 약정서를 받은 개념으로, 여기는 지금 컨설팅 용역 수수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보수 약정서에서 양식은 자유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 목적물하고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사인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 놓으시면 된다는 개념입니다.